금이위가 신부를 맞으러 왔어요. 아이고 맙소사, 이 100여 달 상자나 되는 예물, 수도 절반을 다 옮겨온 것 같아. 하대인, 이게 청혼이에요. 가택수색이에요. 저 선물하는 금이위들 좀 봐. 마다 허리에 찬 수춘도를 짚고 있어. 전혀 기쁜 기색이 없잖아. 금이위는 악명 높아. 그냥 황제가 기르는 하이에나 떼일 뿐이야. 그 사람한테 시집가는 건 더러운 도랑에서 뒹구는 거나 다름없어. 자기만 더러워질 뿐이야. 하심. 조정을 주름잡는 금이위 천호. 적자 언니가 그를 멀리하려 한다면 그럼 내가 가질게. 하지만 큰아가씨, 하대인이 안에서 회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진수아, 너 그 예물만 쳐다보고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뭐, 마음에 들었어? 시집갈 거면 네가 가. 나 같은 규수는 정식 과거 급제한 선비에게만 시집갈 거야. 장차 모두가 우러러보는 한림 부인이 될 거야. 좋아, 내가 갈게. 진짜 가고 싶어? 진수아, 제정신이야? 큰언니가 싫다면 진가가 공개적으로 파혼할 순 없잖아. 내가 시집가면 진가의 체면도 살릴 수 있어. 진수아, 내가 무슨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서녀일 뿐이야. 내가 안 가져도 되는 걸 죽겠다고? 하심은 사람 죽이는 걸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마도야. 시집가고 싶으면 내가 직접 물어봐. 그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거절당하든지 아니면 바로 칼에 베이든지. 우리 진가 사람이라고 하지 마. 창피하니까. 하대인, 이세연이 오늘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대인을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대인, 하모가 원하는 것은 뵙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 대인께서 과분한 사랑을 주시지만 다만 저희 세연은 어릴 적부터 성격이 약해서 대인을 잘 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엄하다. 누가 나오라고 했느냐? 얼른 물러나거라. 적자 언니가 싫어해요. 제가 괜찮을까요? 다만 저는 서녀라서 신분이 낮은 게 걸리시면 그럼 제가 말하지 않은 걸로 해주세요. 이놈아, 무슨 헛소리야. 하대인 앞에서 네 같은 서자가 감히 함부로 말하다니. 하심이 금에 위에 들어온 지 2년도 안 됐어요. 곧 집무사로 승진할 거예요. 그건 정사품 관직이에요. 게다가 폐하께서 총애하시는 신하예요. 아버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신 지 20년이 되셨지만 지금도 겨우 정사품이세요. 하대인,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 딸이 무식해서 분명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당장 데려가겠습니다. 엄히 가르치겠습니다. 진소경, 당신의 작은 딸이 재미있군요. 이 짐승 같은 놈아, 얼른 하대인께 사죄하지 못해 대인. 죽이든지 벌을 주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 진가에서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분명 아가씨 신분인데 옷차림이 부인 곁에 큰 한여만도 못하군. 하지만 눈빛은 그렇게도 강인해서 그냥 똑바로 나를 보더군.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어. 진대인,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하모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농담입니다. 진대인, 신경 쓰지 마십시오. 들여온 예물은 넷째 아가씨 명의로 하시오. 넷째 아가씨가 시집가겠다 하니 하모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가 쉽게 나를 집에서 넷째라고 부르다니. 금의 위는 소문대로 정말 구석구석 파고드는군. 잘 들어라. 오늘 하대인께서 청혼하신 분은 바로 진가 넷째 아가씨다 진소아. 예. 혼인 날짜는 대인께서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한 달 후가 혼인하기 좋은 날입니다. 미래 부인,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맹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심이 정말 승낙했어? 그 살인마가 감히 신분이 미천한 서녀를 아내로 맞다니? 너 참 천하구나, 진수아. 뭐가 그렇게 우쭐대는 거야? 넌 내가 안 갖는 걸 주워 먹은 것뿐이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저건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와 결혼하는 건 더러운 도랑에 뒹구는 거라고. 이제 제가 언니 대신 그 도랑에 뒹굴었어요. 그런데 저건니는 왜 그렇게 화내시나요? 혹시 언니가 후회하신 건가요? 내가 후회한다고? 내가 그를 뭘로 알아? 너 같은 그와 똑같은 년을 받아주다니. 너희는 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야. 세연아, 입 닥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금이 위의 이름을 네가 함부로 욕할 수 있느냐? 진가를 다 죽이려 하느냐? 아버님께서는 그녀의 무례함을 꾸짖으셨지만 그녀가 나를 모욕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진가의 공도인가요? 저건니는 질투하시는 건가요? 후회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를 질투한다고? 내가 뭔데? 만약 저건니께서 후회하신다면 동생이 양보할 수도 있어요. 내일 하대인께 말씀드릴게요. 혼인 상대를 저건니로 다시 바꾸자고. 어떠세요? 그녀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 자기는 하심이 거절당해서 나한테 화낼 줄 알았나 봐. 그때 나를 늙은 호라비한테 첩으로 주려고 했지. 진가와 인맥을 맺고 나도 제거하려는 거야. 자기보다 예쁜 눈엣가시 말이야. 어째서? 큰언니, 싫은가? 큰언니, 한 달 안에 결혼은 너무 급해. 동생은 홀레복도 급하게 수놓아야 해. 그 매질하는 손으로 내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위해 술을 놓아라. 듣자 하니 뭐 이쁜 소식입니다. 하대인이 승진하셨습니다. 집무사, 종사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소아, 그동안 집에서 내게 소홀했구나. 이제 너는 집무사 부인이야. 시집을 초라하게 보낼 순 없지. 소아, 이 토지 문서들은 집에서 너를 위해 남겨둔 거야. 집안의 은혜를 잊지 마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 큰 선물을 꼭 갚겠습니다. 금의 위 명성이 안 좋다. 한들 무슨 상관이랴? 이 순간부터 예전에 나를 내려다보던 자들도 허리를 굽혀야 한다. 아가씨, 하대인은 좋은 걸 다 보셨을 텐데 이 신발 한 켤레쯤은 눈에 안 차실 거예요. 게다가 이런 일은 자수하는 아가씨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밤새 눈을 혹사할 필요가 있나요? 그분은 매일 사건을 처리하시잖아. 바로 이 신발이 필요하신 거야. 내가 그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어. 게다가 나는 어릴 적부터 바느질에 능했어. 한번 보면 발이 얼마나 큰지 대충 다 알 정도야. 순금이라 흠이 없어. 이 아첨을 받아들인 모양이군. 이게 신부 데리러 온 건지 압수하러 온 건지? 미안하오. 대인께서 공무가 바쁘시니 부부일체 저도 압니다. 종사품 부인 곧 하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주인이다. 진가 지옥으로 떨어져라. 부부 대배. 기다리게. 결혼 첫날 신랑이 떠나가다니 진가의 서녀는 혼자 늙어 죽게 생겼네.
어머니, 서방님께서 폐하의 일을 보시는 것은 우리 하가의 영광입니다. 이미 예를 마쳤으니 연회를 시작하시죠. 여러분을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연회 시작. 아이고, 너. 들어오자마자 부모님께 이렇게 큰 절을 하다니. 모르는 사람은 내가 결혼한 걸 후회하는 줄 알겠다. 진세연, 지금 나는 지무사, 부인이야. 네가 이 절을 받으려면 네 목숨이 얼마나 단단한지 봐야지. 하심이 결혼식 날 사라지더니 하방도 못했잖아. 그게 부인 소리를 해? 잡아서 가법을 써라. 소아, 네 언니한테 잘못을 빌어라.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 절대 안 돼. 폐류나, 사당에 가둬라. 정신 차리게 해라. 누구, 감히 내 부인을 건드려? 이걸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지? 피냄새가 이렇게 진한 걸 보니 하대인, 그 몸은 아마 형장에서 막 돌아오신 것 같아요. 자, 사위님, 공무막 마치셨군요. 어찌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나가서 영접을 했어야 하는데. 네, 장인어른. 저는 방금 조옥에서 몇몇 완고한 놈들을 처리하고 오는 길에 진부를 지나다가 부인을 데리러 와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문 밖에서 들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저 하심의 부인을 사당에 가둬서 반성시키려 하신다고. 제 부인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장인어른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금혜이 진무사로서 시비를 가리는데 가장 능합니다. 만약 부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전부 오해입니다. 하대인, 소아가 친정에 왔는데 집에서 그냥 농담을 한 것뿐입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장인어른의 농담이 참 독특하시군요. 이온 땅에 널린 붉은 비단과 보석을 보니 혹시 저 하가의 예물이 가볍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문 밖에 던져서 소리나게 하신 겁니까? 하관이 죽을 죄를 지어도 그럴 리 없습니다. 본래 장인어른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내일 제가 폐하께 정몰한 집에서 나온 어사품을 좀 청해서 그래도 안 되면 역적들의 목을 자르고 보내드리지요. 그래도 장인어른의 마음을 돌릴까 해서요. 어떠십니까? 눈치 없는 놈, 어서 아가씨의 친정 예물을 잘 챙겨라. 만약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내가 네 가죽을 벗기겠다. 다 이놈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하대인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위님,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가 이렇게 잘생겼을 줄이야?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용모가 비할 데 없구나. 예물도 이미 보냈고 문도 들렀으니 이제 부인을 데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장인어른, 부인께 하실 말씀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사위님은 공무가 바쁘시니 본일이 중요합니다. 사위님, 천천히 가십시오. 시간 되실 때 또 오십시오. 하대인, 왜 이렇게 급히 가시나요? 제가 동생과 막 만났는데 몇 마디도 못 나눴어요. 친정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가다니요. 밖에 소문나면 진가가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할 거야. 대인께서도 그렇죠? 이 망할 놈아. 며칠 전에는 남보고 더러운 하수구라고 욕하더니 지금 와서 무슨 좋은 척이야. 만약 하심이 예전 혼사 거절한 일을 떠올리면 잠깐 서라. 너희
서 있으라고. 세연아, 너 가족 다 죽일 셈이냐? 서 있으라고? 언니 말이 맞아. 한 가지를 거의 잊을 뻔했어. 진수아, 이년아, 감히 나를 때려? 이 두 대는 네가 맞아 마땅해. 아까 내가 들어올 때 네가 나한테 뭘 했는지 네가 잘 알잖아. 이건 그냥 이자에 불과해. 진세연, 앞으로 손대기 전에 내 머리가 몇 개인지 먼저 생각해. 아픈 건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대인께서 직접 부인을 안고 들어오시다니. 대인께서 혼례 당일에 바로 떠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인 비어복에 묻은 피를 보니까 서울로 돌아와서 바로 집에 가서 갈아입으신 줄 알았는데 부인을 데리러 급히 가신 거였네요. 이게 바로 금의 위의 체면이군. 그가 이렇게 해서 온 집안에 알리는 거야. 혼례 직후에 떠났어도 내가 서녀라도 나는 여전히 하심이 지키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서방님, 제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한 상처도 입었어요. 큰 문제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오늘 일과 혼례 날도 내가 부인을 저버렸소. 그 입에 발린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밭대인께서 실질적인 걸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좋다. 뭘 원하나? 첫째, 제가 하가의 문을 들어선 이상 하부의 정식으로 실권을 쥔 당가 주모가 되겠습니다. 제 눈앞에서 꿍꿍이를 부리는 건 싫습니다. 또 제 신분을 이용해 시비 거는 것도 싫습니다. 둘째로는 소인이 알고 싶습니다. 대인께서 그날 진가의 장녀를 청혼하신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외모에 반하셨기 때문입니까? 지금은 이 서녀인 저를 취하셨는데 장녀께서는 후회하시는 듯합니다. 심지어 자리에서 자기가 버린 걸 주었다고 모욕하셨습니다. 대인께서는요? 대인께서는 한 번이라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대인께서 후회하신다면 그러면 소인이 몹시 슬플 것입니다. 부인, 꼭 답을 알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왜 도망가? 부인, 겨우 그 정도 배짱인가? 그러면서 나를 꼬시러 왔어?
나는 내 그 큰언니를 본 적도 없어. 그저 어머니가 재촉하셔서 몇 집을 골라보라고 시켰을 뿐이야. 가세가 청렴하고 관직이 낮은 집으로. 내 아버지는 태복시 소경일 뿐. 물이 깨끗한 관청에 있었고 감히 무슨 일을 저지를 배짱도 없어. 후에 금혜위가 의리를 저버릴 걱정도 덜었지. 규칙대로라면 청혼을 하려면 정혼하지 않은 장녀를 취하는 게 맞지. 그렇지만 나는 생각지 못했어. 청혼에서 얻은 게 바로 부인 같은 묘인일 줄은. 부인은 아름답고 총명하며 기회를 잡을 줄 알고 반격할 줄도 알잖아. 나 하심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 대인께서 만족하신다면 이날들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지요. 청류의 성실하고 본분을 지키는 하심, 당신은 결국 내 그 아버지를 몰라봤어요. 이 경성에는 안 속는 관리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태복시 그 자리에 20년을 버틴 것은 빼돌린 마병굴량, 밀매한 어용준마, 곧 진가를 3번 멸문시킬 만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에게 시집간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어요. 하대인, 당신의 그 수춘도가 충분히 날카로워서 제 모든 악몽을 베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하가 안팎으로 모두 부인이 결정하신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반항하는 자는 금에 위에 감옥에 말 잘 듣게 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부인 뵙겠습니다. 이 약은 약한 불에 오래 달여야 합니다. 대인께서 몸이 중하시니 조금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수아야, 아심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금이위가 세상에 평판이 좋지 않다. 그 때문에 아심이도 피와 고기를 먹는 괴물로 소문났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머니, 며느리 잘합니다. 당신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모두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존경심만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듣기로 당신께서 큰 공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온 성민이 만민산을 바친 청렴한 관리 임대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사사로이 무려 20만 양의 구휼, 은을 횡령했을 줄은 아심이가 사람을 데리고 땅을 팠습니다. 그 은을 그의 첩의 관 밑에서 찾아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폐하의 날카로운 칼입니다. 베는 것은 모두 더러운 것입니다. 어머니, 딸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가의 피의 빚, 진세의의 모욕. 딸은 그들에게 함께 갚게 할 것입니다. 부인 대인께서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의원을 부르세요. 무슨 일입니까? 대인이 태자와 함께 황릉을 검사하러 갔습니다. 황릉이 무너졌습니다. 대인이 태자를 밀쳐내느라 떨어진 돌에 등이 맞았습니다. 내 아들아, 이 황릉은 10년을 지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무너진 거야? 잘됐다. 부인, 밖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황릉이 무너졌다고 금이위와 태자뿐만 아니라 옆에 오공주 묘도 갈라졌답니다. 바로 그 전조계국 오공주요. 무덤 안에 지하수가 들어찼다더군요. 주위의 순장갱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공부, 그 늙은이들 지금 오문 밖에 꿇어앉아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길 기다려? 아마 누군가 대역을 찾느라 바쁠 거야. 대인 안왕께서 방금 올린 상소입니다. 그분은 붕괴가 공부의 채석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공주묘의 기관을 건드렸다고 지하수 역류로 토질이 약해져서 결국 황릉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황당하군.
이건 천하 최고의 웃음거리야. 안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의 부지 선정과 감독관 몇 명만 처벌하면 된다고 이 사건을 폐하께서 승인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명으로 폐하를 속이다니. 금혜위가 다 장님이라고 생각하나? 내 관복을 가져와라. 내가 궁에 들어가서 명을 청하겠다. 이런 얄미운 놈들을 내버려두면 위를 속이고 아래를 속이다니. 우리 대주의 강산이 언젠가는 다 파헤쳐질 거야. 대인, 상처가. 게다가 안왕은 폐하의 친동생이십니다. 이 사건은 그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인께서 뒤집으시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그들의 황당한 주장대로라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오직 황릉부지를 선정한 관리와 공사를 담당한 평범한 장인들과 인부들 뿐이다. 대인,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이 사건은 눈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에 누군가가 배를 불린 겁니다. 중간에 횡령한 거죠. 안왕의 이 상소는 바로 그 탐관오리들을 편들고 있는 겁니다. 황릉은 나라의 근본이다. 지금 무너져 오공주묘까지 연루되었다. 폐하께서 어찌 노하지 않겠나. 대인, 이 사건을 대인께서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의 수완이라면 분명히 밝혀내실 겁니다. 이 일이 조정반을 연루시킨다 해도 심지어 황조까지 얽혀있다 해도 너도 조사할 용기가 있느냐? 금혜위 집무사 하심 하대인 안드 정말 조사할 용기가 있느냐? 그럼 내 좋은 아버지부터 시작해라. 범범한 사람이니 큰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야. 이 사건이 또 어떤 대단한 인물을 연루시키겠나. 하대인, 당신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내 그 좋은 아버지 진상의 담력이 생각보다 훨씬 커. 황릉을 짓는 중대한 일에도 그도 끼어들어 손을 댔어. 뭐? 진대인이 황릉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이건 목이 달아나는 중죄야. 말을 똑바로 해라. 황릉 붕괴가 내 아버지와 무슨 상관이냐? 전조의 오공주묘는 또 왜 무너졌지? 전조의 오공주묘가 왜 무너졌는지 알아? 묘 안에 금산안목과 청석재가 모두 몰래 파내졌기 때문이야. 들보가 없어지고 토질이 느슨해진 데다 큰 물이 밀려오면 안 무너지겠어? 그런데 공부에서 매년 그렇게 많은 은자를 내려보내는데 그들이 왜 그런 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이런 풍화된 재료로 대충 때우려는 걸까요? 왜? 우리 폐하께서 너무 검소하셔서 그래. 황릉 수리비로 내려보내는 은자가 너무 적어 그 돈으론 탐날 게 없거든. 이 탐욕스러운 좀먹은 놈들. 그 단계별로 착취하는 탐관오리들을 배부르게 하려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내 그 좋은 아버지 진상이는 어떻게 그 일에 끼어들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가 황릉 건설을 맡은 안왕과 장인이 같거든. 당대 승상 말이야. 부인 이안왕은 폐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작은 동생이잖아요. 안왕은 정말 폐하의 막내 동생이에요. 폐하께서 그를 예뻐하셔서 황릉 수리처럼 이익이 많이 나는 공을 세우기 쉬운 임무를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안왕은 배우지도 않고 재주도 없어요. 먹고 놀기만 할 줄 알죠. 그 적은 복록으로 어떻게 그가 방탕하게 쓸 수 있겠어요? 복록을 다 쓰고 부하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총애받지 못하는 후궁이나 변방 종친들에게 능을 수리할 때 가짜로 바꿔치기 했어요. 나중에는 욕심이 커져서 전조의 고분을 노리게 됐어. 맞아. 전조의 무덤을 헐어서 본조의 묘를 수리하는 거야. 하지만 이 일을 완전히 숨기려면 안왕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했어. 은자로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야 했지. 그래서 안왕은 승상인 장인을 끌어들였어. 함께 돈을 벌게 했어. 그리고 진상인은 승상의 눈에 띄지 않는 소녀를 아내로 맞았지만 당연히 한몫 챙겼어. 하지만 그는 태복시 소경일 뿐인데요. 어떻게 안왕과 승상의 눈을 피해 이런 속임수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내 어머니의 혼수품을 쥐고 있기 때문이야. 경성에서 손꼽히는 목석 상회를. 목석 상회. 내 아버지 진상이가 예전에 내 어머니를 첩으로 들였어. 달래고 속여서 외가의 목석 상회를 가로챘어. 오공주 무덤에서 훔쳐낸 목재와 석재들은 상회 창고에 들일 필요도 없이
장부에 한 번만 거치면 새 옷을 입혀서 해외에서 들여온 최고급 목석으로 둔갑했어. 그걸 안왕이 비싸게 사가고 황릉 특공이 된 거야. 이 더러운 돈이 얼마나 깨끗하게 세탁됐는지. 이렇게 은밀한 장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내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외동딸이셨어.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를 따라 장부를 보고 관리했지. 그 장부에 숨겨진 꼼수를 시간이 좀 지나면 그녀가 몰라볼 리가 있겠어? 우리 엄마는 그때 두려움에 떨었어. 하지만 그녀는 첩일 뿐이었고 진가에서 설 자리가 전혀 없었어. 나를 안고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지. 아무 방법도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편지를 썼어. 몰래 외할아버지께 보냈어. 그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나는 몰라. 전혀 알지 못해 그 편지가 외할아버지께 전해졌는지도. 내가 아는 것은 편지를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 늙은이가 죽었어. 이제 네 유일한 희망도 없어졌어. 그 장부, 네가 수상한 점을 알아챘으니 살아서 가지고 나갈 생각은 하지 마. 꽉 눌러. 힘은 제법 있네. 그녀를 대들보에 매달아. 첩으로서 손이 깨끗하지 않아서 집안 재물을 훔쳤다고 해 들킨 후 부끄러워 자살했다고. 그런데 하필 내가 모든 것을 봤어. 그날 나는 어머니가 며칠째 우울해하는 걸 봤어. 난 그저 엄마랑 숨바꼭질하고 싶었어.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나는 정작 내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는 걸 지켜봐야 했어. 그 후로 어머니를 죽인 원수가 매일 눈앞에 있는데도 난 바보인 척할 수밖에 없었어. 약하고 무능한 연약한 여자 역할을 해야 했어. 그 모녀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매일 웃으며 무난 인사를 드려야 했어. 미소 지으며 아첨해야 했어. 맡겨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부인 문 밖에 진세현 아가씨께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특별히 문병 오셨다고 합니다. 진세연이 감히 찾아오다니? 너 왜 왔어? 집사, 손님 보내드려요. 앞으로 또 상관없는 사람이 찾아오면
직접 사람을 시켜 쫓아내요. 알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수아, 내가 언제까지 거들먹거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넌 그냥 대신 시집온 천한년일 뿐이야. 이 금이위 진무사 부인의 자리를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 하대인께서 혼인 당일 밤에 공무로 출정하셨고 몸이 좀 나아진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공무로 외출하셨잖아. 이번엔 얼마나 걸릴까? 너희는 신혼이잖아. 그가 정말로 너를 마음에 둔다면 집에 있어서 밤낮으로 너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하대인께서 널 싫어하시는 거야? 일부러 너를 피하시는 거라고. 잊지 마. 예전에 하대인께서 찾아와 청혼하셨을 때 진짜로 지명해서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하대인께서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내가 그분께 마음을 고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바로잡으실 거야. 넌 가만히 있다가 쫓겨나길 기다려. 하지만 내가 지금 무릎 꿇고 내게 빈다면 앞으로 내가 시집온 후에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하가의 첩이 되게 해줄 수도 있어. 부인, 이 황릉이 무너져서 전조에 큰 무덤이 드러난 일이 경성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폐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세연 아가씨, 그분은 조금도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허씨는 폐하가 직접 지명해서 사건을 조사하러 보낸 사람이야. 황명은 산과 같아. 그가 가지 않으면 명령을 어기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가문이 몰살당해 내 목을 빌려 쓰겠다. 진세연, 내 머리에 문제가 있으면 얼른 나가서 왼쪽으로 돌아 의원을 찾아가. 내 하가에선 네 환청을 고칠 수 없어. 집사, 뭐하고 있어? 저놈을 내쫓아라. 저놈을 끌어내라. 진수아, 이 천한년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돌아가서 아버지께 족보해서 내 이름을 지우라고 할 거야. 너를 증가해서 완전히 쫓아내겠다. 진세연, 네가 간지러운 건가? 일부러 하가에 와서 맞으려고? 그냥 말만 해. 난 정말 상관없어. 앞으로 매일 짬을 내서 네 뺨을 2대씩 때려줄 테니까. 미친 년아, 나는 진가의 정녀야. 나를 때리다니? 정녀, 진세연, 네가 진짜 내가 무서워할 거라 생각해? 네, 그 진가 정녀 신분? 잘 들어도 언젠가 진가가 완전히 망하면 부인이 한번 보겠다. 네, 그 소위 정녀가 경성에서 뭐가 그리 대단한지. 집사, 이 헛소리하는 미친년을 부인이 내쫓으라고 한다. 앞으로 하가의 대문에 그녀가 가까이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부인, 오늘 이렇게 큰아씨를 대하시면 진가 쪽에서 우리 집에 방해를 놓을까 걱정됩니다. 방해? 그는 자신도 감당하기 바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어. 허대인, 아니, 서방님. 저예요. 세연이에요. 나는 당신이 본래 결혼해야 할 아내예요. 분명 진수아가 당신을 꼬드긴 거예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진가를 살려주세요. 허쉰,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잡아? 넌 그냥 금이 위에 개일 뿐이야. 폐하의 은총을 조금 받았다고 경성에서 제멋대로 굴고 조정 관료를 해치다니. 감히 본관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일 당장 대신들을 시켜 조정에서 내 놈을 강력히 탄핵할 것이다. 반드시 내 서자의 관직을 아게 하리라. 진대인, 수단이 좋군요. 당신 진가의 목석 상행, 장부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종이에 불을 싸려야 숨길 수 없죠. 진대인, 당신과 안왕이 한 일, 정말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신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요? 전조 오공주의 무덤에서 훔쳐낸 그 침향목과 고청석, 아무리 잘 덮으려 해도 절대 공중에서 사라지게 할 순 없어요. 자세히 조사만 하면 곳곳에 증거가 있어요. 네가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 우리 진가의 목석 상행은 모든 장부가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확실히 티가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당신이 말한 변방 조달 경로, 대리씨가 따라가서 조사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이른바 해외 상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들은 그저 안왕이라는 가장 큰 보호막만 믿고 이렇게 제멋대로 굴었죠. 만약 이 황릉이 1년만 더 버티면
폐하께서 승하하셔서 땅에 묻히시면 달룡석이 쾅 하고 떨어질 거고, 이 엄청난 비밀은 어쩌면 영원히 땅 속에 묻혀 다시는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너였구나. 그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됐어. 널 죽였어야 했는데.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맞아요. 접니다. 진상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으니 죽어 마땅해요. 이날을 1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이 천한년이 낳은 시바지년아, 너랑 네 엄마랑 똑같아. 아니, 네 엄마보다 더 천해. 천한년 죽어. 어머니, 부인, 죄인 태복 씨 소경의 아내 전 씨가 증거를 없애려 하며 체포에 저항했기에 현재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마님, 큰 소식입니다. 온 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릉 사건이 오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판결 났어? 폐하께서 엄중히 처단하셨습니다. 경중에서 관련 관리들이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승상과 안왕을 포함해 모두 예외 없었습니다. 그 안왕은요? 그분은 폐하의 친형제이신데요. 안왕은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모든 자녀들과 함께 미완성된 황릉에 갇혀 평생 나오지 못합니다. 안왕께서 직접 빚은 쓴 열매를 이 어두운 황릉에서 평생 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승상은 형이 무거워 일가가 참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두머리만 처형하고 당사자는 모두 목을 베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남자들은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사면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큰아씨는요? 진상이는 당연히 목이 베었습니다. 오늘 오시 삼각에 이미 형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진세연은 대리사에서 모든 재산을 몰수한 후 그녀는 충군되어 교방사로 보내졌습니다. 관기요? 평소에 제일 교만했는데요. 교만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교방원 사람 말로는 처음 들어갈 때도 큰아씨 버릇을 부리며 훈육에 따르지 않았다오. 그 자리에서 훈육 상무에게 규칙을 배웠는데 등나무 채찍으로 온몸이 멀쩡한 곳이 없도록 맞았다오. 지금은 마치 물에 빠진 닭처럼 얌전해졌소.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갚았어. 혼수도 무사히 보존됐고. 하지만 지금 나는 여전히 죄신의 딸이야. 그리고 하심은 지금 성은이 매우 두터워 한창 잘 나가는 금의 위 지휘사야. 하심,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나는 내 출세길의 오점이 될 수 없어. 마님, 큰 경사입니다. 하대인이 또 승진하셨습니다. 폐하께서 명을 내리셔서 바로 대인을 정의품 금의위로 봉하셨습니다. 도집사 금의위 친군을 총괄하십니다. 이제 나는 더더욱 그에게 어울리지 않아.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인께서 마님을 향한 마음은 저희 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인께서는 소아, 우리 다시 결혼하자. 됐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날 그가 나를 위해 나서준 이후로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갔어요. 알아, 분명 지금 부인 원수를 갚아드렸으니 더 이상 이용할 데가 없어서 부인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버리려는 거죠? 내 잘못이야. 그날 급히 떠나서 사건을 조사하러 간 게 아니었어. 매일 부인 곁에 있으면서 함께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그래 좋아. 우리 다시 한번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 내가 그에게 진 거야. 그가 원하는 게 뭔지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자. 약속이다. 그럼 바로 좋은 날짜를 알아보러 갈게. 왠지 내가 이 남자의 함정에 빠진 것 같아. 금의 위 지휘사는 역시 음흉하고 교활하군. 부인. 오늘은 부인을 제대로 모셔가려고 왔어요. 부부 대배. 본관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죠. 사실 이렇게 큰 준비를 할 필요 없었는데 그때 중간에 가버린 걸 전혀 탓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탓해요. 그날 황릉에서 급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어요. 당신 혼자 많은 손님을 맞게 했죠. 완벽하게 후회 없는 결혼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심, 내가 처음에 먼저 청혼했을 때 마음은 오직 이용뿐이었어요. 정말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를 처음 봤던 그날 모두가 내 금의 위 신분을 두려워했어. 오직 너만이 당당히 내 앞에 섰어. 나에게 나를 아내로 맞아줄 수 있냐고 물었지. 내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걸 알았어. 내 마음은 솔직하고 원하는 건 당당히 요구하고 그 위선자들보다 너는 솔직하고 떳떳해. 내 마음에 들어. 내가 어떻게 너를 탓하겠어. 되었으면 왜 하녀를 불러시키지 않고. 앞으로 부엌일은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어. 이 조리 도구를 쓰면 다치지 않을 거야.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고 피 튀기는 싸움을 견디며 오늘에 이르렀어요. 몸에 칼자국이 무수히 많아요. 요즘은 별일 없어. 내가 성상께 사흘 휴가를 청했어. 집에서 며칠 너랑 함께 있어도 될까? 이렇게 편안한 날들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줄게. 내 마음에는 오직 너뿐이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너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주고 싶지 않아. 지난 상처들은 수십 년 함께한 부드러움에 이미 아물었어. 그때 내가 진가의 앞들에 서서 나에게 나랑 결혼해줄 수 있냐고 물었던 거 기억해? 그날 붉은 비단 혼수품이 땅에 가득했고 너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눈빛의 고집과 외로운 용기를 숨기고 있었지.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움직였어. 그때 나는 속셈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저 네가 디딤돌이라고만 생각했지 어찌 알았겠어. 후회는 온통 너로 가득 찰 줄을. 첫 만남은 인연이고 함께 사는 것은 행운이야. 다시 태어나도 너를 아내로 맞을 거야. 여전히 너를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할 거야. 만약 그때 진세염이 혼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너는 정말 그녀와 결혼했을 거야? 절대 아니야. 내 운명의 아내는 오직 너 진소와 한 사람뿐이야. 16살 되던 해 나는 모든 것을 걸었어. 적통 언니가 버린 금의 위 신랑을 주어서 내 모든 인생을 걸었지, 루.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어. 이 도박에서 나는 증오를 이겼고 더 나아가 평생의 좋은 짝을 얻었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금의 위를 두려워하지만 오직 나만이 알아. 그가 차갑고 딱딱한 겉모습 아래 숨긴 부드러움과 진심을. 이 생에 만나 정말 다행이야. 비단 장막 속에서 해마다
영원히 서로 저버리지 않으리.